체코의 상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 1989년 이후에 체코의 최고위급이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최근에. 왜 이슈냐? 중국은 대만의 어떤 국가 원수급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높은 분이 대만에 방문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체코의 상원 의장이 이 대만을 방문하는 거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저기를 방문하냐? 그러면서 이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죠. 외교부장인데 지금은 유럽 쭉 순방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체코 상원 의장한테 무거운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경고했어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 자신의 근시안적인 행동과 정치적 투기에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라고 무려 나라 체코 상원 의장한테. 중국이 참 큰 나라인 것 같아요. 체코한테 그래도 어떻게 상원 의장인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체코 상원 의장이 그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대만에 가서 대단한 나라예요. 체코도 깡이 있죠. 나는 대만이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 케네디가 베를린에 가서 공산주의 소련에 맞서서 나는 베를린이다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패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선언이죠. 그걸 베낀 거예요. 사실은 따라한 건데 대만에 가서 나는 베를린이다라는 케네디 말을 똑같이 나는 대만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나라들이 빠꾸가 없어요 집에. 거기 가서 또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중국은 반드시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심지어 어떻게 입고 나왔냐? 이 체코 상원 의장이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양쪽 뺨에 이게 대만기하고 체코기죠. 여기 딱. 자, 우리나라는 연예인이 대만 깃발이 뭐야? 뭐 대만의 대자만 얘기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는 아예 저거 연설할 때 뺨에 하나씩 받고 왔어요. 아, 정말 받고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대만 의원들은 뭐 기립박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대만 사람 그리고 마스크에다가 국기 새기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이게 당연히 뭐 무거운 대가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상대적으로 반격을 한 걸 볼 수 있고 체코는 또 중국 대사를 소환했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심하지 않냐라고 소환을 했는데 체코가 이랬던 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체코 상임의장한테 이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협박 편지 스캔들이라 그랬는데 니들이 그렇게 친 대만 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 중국 대사가 이 전 상임의장한테 편지를 보내요. 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원문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디 협박 편지 스캔들이 있어요. 야,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장한테 중국 대사가 어떤 편지를 쓰고 가서 주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너 그러면 골로가 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문제는 또 그 의장이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협박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체코에서 막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저런 거 막 이슈가 되니까 게다가 또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체코가 친중 국가입니다. 중국에 좀 친해요. 거기 대통령이 좀 중국에 친하고 해서. 근데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분입니다. 대만에서 수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대만적이에요. 근데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되자마자 한 게 베이징과 자매 결혼을 파기했어요. 왜 파기했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양나라 다 인정하겠다. 중국이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자매 결혼을 파기하고 파기까지는 좋아. 야, 파기는 할 수 있지. 그래. 서로 안 맞으면 파기는 할 수 있는데 파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와, 타이페이와 자매 결혼을 했어. 야, 좀 너무하잖아. 야, 그래도 파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대놓고 베이징하고 손을 딱 끊고 타이페이하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아무리 이게 좀 그래도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너무 센데? 완전히 뭐 등을 돌린 거죠. 노골적인 거잖아. 베이징의 등을 돌리고 타이페이와 자매 결혼하고 체코는 물론 코로나 때긴 하지만 중국인한테 비자 말고 물론 코로나 때긴 한데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게다가 이런 와중에 이번에 대만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나는 대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정말 빠꾸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왕이 아저씨는 다 아시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한테도 뭐 사드 때 한국도 뭐 인과응보 뭐 어쩌고 얘기하셨던 그 외교부장인데 여러분 쭉 순방하면서 미국 편에 들지 말고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라고 쭉 순방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은 빠꾸가 유럽 나라들은 좀 힘이 세잖아요. 그래도 이탈리아를 갔더니 이탈리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홍콩 자치권의 자유가 중요하다. 네덜란드를 갔더니 홍콩 보안법 우려된다. 프랑스를 갔더니 위구르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이딴 얘기만 해 하고 다 헤어진 다음에 독일에 왔는데 모르신 게 있었어요. 뭘 몰랐냐? 독일은 체코하고 사실상 역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된 나라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체코하고 꽈배기처럼 얽힌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나라는 아니더라도 역사가 굉장히 얽힌 나라예요. 독일에 갔어요. 그 뭐라 그래 독일 장관이 얼굴에 대고 홍콩 보안법을 폐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래도 딴 나라 다 그랬으니까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중국 부장님이 이 체코 상원 의장을 향해 14억 중국이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니까 이 독일의 마스 장관 독일 장관이 우리는 체코인들과 완전히 연대한다. 협박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 진짜 세다. 요즘에는 여기 외교가 너무 세. 협박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중국 외교부장이 왔는데 중국 랭킹의 최상위 7인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 협박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독일과 체코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은 연대를 넘어서 사실상 위치부터 거의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아닌 나라 있었어요. 중국 편을 들어준 나라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노르웨이는 중국 편을 들어줬어요. 왕부장 아저씨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주문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오케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노르웨이산 연어가 좀 짭짤하잖아요. 여기 좀 짭짤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그 별말 안 하고 어떤 거 해주셨냐면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니까 이렇게. 요거 팔꿈치 인사 노르웨이 외교 장관이에요. 이렇게 연어 외교죠. 연어 외교. 중요하죠. 이거 맛있거든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선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는 이유가 이제 미국이 범대서양 연맹에서 그때 보여드렸지만은 중국을 제외한 연맹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한 건데, 자 여기서 독일과 체코가 연대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10분에서 15분 내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체코의 위치를 사실은 보면 왜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체코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독일이거든요. 체코가 위치가 진짜 묘하게 독일을 이렇게 파고들었죠. 원래 얼핏 보면은 독일 땅이 이럴 것 같잖아요. 여기를 싹 파고들었죠. 독일과 체코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가 독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분쟁 그 자체인데, 자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빨간 선은 뭐냐면은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도나우 강이라는 데인데 왜 빨간 선을 걸었냐? 사실은 요 빨간 선 이남과 빨간 선 북쪽은 역사에서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물론 당연하겠지만 거기가 로마 영토의 경계 같은 데였거든요. 로마는 여기가 뭐라 그래요?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오랑캐. 여기로 치면은 옛날에는 오랑캐, 이쪽에 치면 이제 서유럽, 남유럽,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여기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옛날에는 보헤미안 왕국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보헤미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지스 리얼 라이프 맞고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거긴데 옛날에는 뭐 집시죠. 집시를 뜻했는데 독일하고 역사가 겹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나라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이 말 그대로 독일 제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일 제국 중에 안에 있는 제후국 뭐 비슷한 뭐 그런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힘 약하면은 뭐 제후국이 되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를 공유하죠. 어느 정도 역사를 공유하는 데다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누가 될 거냐 이거를 싸웠는데, 옛날에 합스부르크 왕가 어디서 들어봤죠? 얘네가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겠다 그랬더니 싸웠어요. 체코가 보헤미아가 힘을 내서 저 루돌프 1세라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겠다는 저 독일의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싸웠어요. 오카타리 이사를 아실 필요 없어요. 싸웠는데 결론은 당연히 날라갔죠.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싸웠다가. 싸우면 안 되는데 그걸 싸웠다가 나라가 홀랑 날라갑니다. 여기를 이렇게 턱 해서 이거를 홀랑 뺏겨요. 그리고 반쪽도 헝가리 쪽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괜히 싸웠다가 홀랑 뺏겼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제후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450년경에 오스만 제국이 헝가리를 침입해 오는데 얘네가 커지니까 이때 헝가리가 위태위태한데,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는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루마니아 지방에서. 그게 누구냐면은 블라드 3세라는 사람이 저 쳐들어오는 오스만 제국과 정말 피 터지게 잘 싸워요. 피를 너무 많이 터지게 싸웠죠. 정말 잘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제왕처럼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블라드 더 드라큘라인데 블라드 더 임페일러라고 불리죠. 왜냐면은 여기 폐잔병들을 이렇게 창에 꽂아 놓고 밥을 먹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임페일이죠. 임페일 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로 루마니아는 지금까지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루마니아 불안성 이런 거 만들어서 이게 뭐 드라큘라 성이라는 둥 전 세계를 향해서 아직도 이걸로 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블라드라는 드라큘라의 생가, 요 노란색입니다. 여행 가면 보실 거예요. 저기 앞에 가면은 지금은 요렇게 요런 걸로 그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드라큘라 레스토랑이죠. 가서 꼭 드셔보세요. 저도 안 먹었지만 아마 선지 국물 뚝뚝 흘려주는 거 뭐 그런 거 스테이크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하여튼 저 때가 근데 굉장히 유럽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쪽 오스만 제국 쪽 입장에서는 슐레이만 대제죠.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였고 당시에 땅이 이랬어요. 당시에 이 보라색 이만한 땅을 가진 애가 일루 통해서 유럽을 쳐들어오겠다라는 때였거든요. 이게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 역사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순간은 당연히 저 머나먼 동쪽에서 어느 분들이 말 타고 한 1400, 1500년경에 여기까지 왔다가 어머나 우리 황제 돌아가셨네 하고 돌아가는 미친 원정을 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폭격을 빼면은 이거는 거의 폭격이었고 이게 가장 위험했죠. 사실은 이때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황제가 죽는 바람에 돌아갔다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최대 위협이 이때 옵니다. 오스만 제국 최전성기 요 보라색 애들이 유럽으로 쳐들어가는데 근데 이 지도만 살 봐도 몽골 때보다는 낫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요 갈색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라기보다는 지배자가 한 명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이기도 했지만 유럽도 전성기였거든요. 당시에 유럽의 패자가 카를 오세라는 사람. 이분 합스부르크 가문이라 턱 이렇게 나온 분들. 이분들이 유럽을 쫙 후루룩 짭짭하고 계셨으니까 한마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최전성기 시대와 어떤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가 붙었죠. 유럽이 좀 약했으면 밀고 들어왔을 텐데 이 몽골이 왔을 때는 좀 약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최전성기예요. 사실상 유럽이 이 합스부르크와 이 빨간 프랑스로 나뉘어 있을 텐데 참고로 이 합스부르크 왕가 왜 이렇게 땅이 많았냐? 이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건물주가 되려면은 자기가 벌어서는 안 되고요. 이 노란색은 할아버지가 줬고요. 주황색은 할머니가 줬어요. 빨간색은 요거 외할아버지가 줬고요. 자주색은 외할머니가 줬어요. 다 받은 거죠. 이렇게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태어났는데 저게 내 건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거가 됐어요. 뭐 완전히 유럽의 패자였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가운데 낀 찐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봤지만 오스만도 이만한 애고 유럽도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만한 애인데 뭐 다른 나라들이야 다 복속해 있는데 여기 찐따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당시에는 마음에 들지 않죠. 여기도 그렇고 뭐 찐따 아니 힘은 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티닥티닥 하다가 하필이면은 잡힙니다. 거기 쳐들어왔다 걔이 잡혀요. 개겼다가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손을 잡습니다. 누구랑 손을 잡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슐레이만 1세하고 손을 잡아요. 프랑코 오토만 동맹이란 걸 맺고 날 살려달라는 거죠. 저 새끼를 때리고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오케이를 합니다. 오케이를 해갖고 예저씨가 카를로스한테 띵까띵까띵까 간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왕을 풀어주고 헝가리를 뱉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죠. 미친놈 아닌가? 아니 내가 유럽의 패자거든 지금? 땅 봤죠? 장난 아니거든요. 게다가 저 바다 건너에도 뭐 있고 그러던 시기예요. 뭐 지금 뭐 신대륙에서 황금이 뭐 몇 톤이 들어왔네, 은이 들어왔네, 브라질이 될 건가? 뭐 아르헨티나가 될 건가? 뭐 이러고 있는데 웬 뭐가 오더니 이걸 풀어주고 뱉으래. 그랬더니 물음표를 띄우는 거죠. 장난쳐 하고 노를 외칩니다. 노를 외치니까 쳐들어왔어요. 문제는 땅이 너무 넓었죠. 그래서 저 외곽에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우리 칼을 형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헝가리로 쳐들어옵니다. 헝가리 제국의 운명을 걸었다 그러는 모아치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졌죠. 이 쳐들어와서 모아치 전투란 걸 합니다. 약 4만 정도의 헝가리 병사가 모여서 오스만 제국의 10만과 싸웁니다. 이게 헝가리 제국의 운명을 갈랐는데 뭐 역사도 다 아시니까 당연히 헝가리가 멸망하죠. 개겼다가 안 됐어요. 당연히 개겼다가 안 됐는데 거기가 홀라당 멸망을 합니다. 홀라당 뺏기긴 했는데 뭐 어쨌건 내 땅은 많으니까 뭐 괜찮아 하고 있었는데 이 술레이만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 욕심을 더 부려요. 그것만 뺏은 게 아니라 얘네 합스부르크 심장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는 빈을 쳐들어갑니다. 우당탕탕 쳐들어가는데 야 이때 빈이 만약에 밀렸다. 야 그러면은 합스부르크가 날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유명한 제국 대 제국이 붙은 몽골이 쳐들어온 이후로 거의 최초로 제국 대 제국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을 이만큼 먹은 애하고 이쪽을 이만큼 먹은 애가 붙은 거잖아요. 와장창 쳐들어온 게 1529년 빈 공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12만 5천의 오스만 제국이 들어왔다는데 물론 집니다. 왜 졌는지는 그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그 하필 쳐들어갔는데 뭐 눈발 휘날리면서 오들 떨다가 이쪽은 저기잖아요. 사막 열사의 나라에서 왔는데 눈 조금 날리니까 그냥 뭐 택도 없어갖고 안 됐습니다. 저게 1차 침공이고 한 100년 조금 넘은 뒤에 2차 침공을 해요. 제국 대 제국이 다시 한번 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먹어야겠다 하고 1683년에 제대로 쳐들어가서 60일의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많이 보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 멋있는 영웅이 등장하는 역사는 쉽지 않은데 아마 이름은 잘 모를 거예요. 윙드 후사르라고 부르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와 멋지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프부터. 왜 윙드 후사르냐? 날개 달고 있거든요. 날개 달고 있는 윙드 폴란드 기병대라 그러는데 지금 동유럽의 구원자예요. 이때 만약에 빈이 밀렸으면 제국 대 제국 하면서 동유럽이 밀리면서 독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는데 사실은 밀릴 뻔했는데 폴란드에서 날개단 천사가 오는 거죠. 날개단 기병대가 와서 함락위기의 빈을 구하면서 이게 역사에서 진짜 멋있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과정에 많이 들어갔겠죠. 과정에 많이 들어갔다고 쳐도 1만 8천 명의 기병이 함락위기에 처해 있던 빈을 쫙 둘러싸고 있던 10만 오스만 제국의 허리를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기병 돌격이라고 불리는데 함락할까 말까 공선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뿌 하더니 이만한 1만 8천 명의 병력이 윙드 후사라고 하죠. 날개에 달린 채로 옆에서 아다다다다다다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역사상 가장 멋진 1만 8천의 기병 동유럽을 구한 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여기서 모티브를 따고 왔죠. 어떤 장면이냐? 다 아시죠? Look to my coming at first light on the fifth day. At dawn, look to the east. 자,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공선전이죠. 빈을 둘러싼 오스만 제국들이 사실상 지지 않았냐라고 싶은 그 순간에 오른쪽에서 왼쪽이구나. 왼쪽에서 윈두사르의 돌격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쭉 이렇게 몰려옵니다. 아우, 야, 여기까지. 이 장면이 사실은 저 돌진, 윙두사라고 부르죠. 폴란드 기병대의 돌진을 표현한 거죠. 거기를 그대로 갖고 왔다 그러는데, 이 반지의 제왕의 헬름역곡의 전투라 그러잖아요. 이 장면, 절체절명에 몰린 사실은 동유럽과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빈을 이만큼 포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찌르고 들어오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죠. 이 사진도 있어요. 요런 거를 끼고 왔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 뒤에 날개를 달고 있어서 날개단 기병대의 돌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많이 얘기하셨는데 신짜오,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만 웃으면 됩니다. 자, 우리 신짜오 스킨 중에 요렇게 그 롤이죠. 롤에 이렇게 날개 달고 있는 애 있죠. 똑같죠? 그대로 윙드사르를 따라 한 거죠. 하여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은 그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돌진으로 동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오스만이 물러나고 체코는 무려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제후국 영토가 됐으니까 사실상 독일과 역사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체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조금 있다가 독일의 위쪽에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지죠.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프로이센에 붙어야 되냐, 오스트리아에 붙어야 되냐, 선택의 순간이 와요. 이 소독일주의 대독일주의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붙어야 되냐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잘못 붙었죠. 왜냐면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누가 이겨요? 저 위쪽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에 이런 형이 등장을 하죠.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등장을 하면서 철의 자상이라 그러잖아요. 철혈연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나 다수결이 아닌 철과 피가 필요하다. 블러드 앤 스틸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혈연설을 하면서 사실상 통일 독일을 만들면서 잘못 붙었죠. 그쪽이 아니었는데 이제 저쪽에 붙었죠.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봤는데 이제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휘청휘청 되니까 이번에는 대타협이란 걸 합니다. 대타협이 뭐냐면은 오스트리아가 위험하니까 옆에는 헝가리하고 손잡고 우리끼리 손잡고 뭘 해보자 이런 타협을 하는데, 이 체코는 껴있기 때문에 여기 껴있었기 때문에 묻어갑니다. 묻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펼쳐지죠. 1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면서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가 하자마자 이 아저씨가 등장을 해요. 이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다 내 거를 외쳐요. 게르만 민족주의라는 걸 주장을 하죠. 게르만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난 독일인데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게르만이니까 나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나라다 해서 합병을 합니다. 실제로 합병을 하는데 나라 합병을 하고 나서 이 나라의 어떤 형태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입을 쩍 벌리고 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힘을 합치고 같은 나라가 되니까, 합병이 되니까 체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야, 이게 나라가 이거 바람 앞에 등불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히틀러요 세상에. 이 미친놈이었거든. 근데 이게 게르만 민족주의 이러면서 이게 내 거래. 이게 우리 체코에도 당연히 게르만족들이 비중이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체코는 여기서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요. 입을 쫙 벌리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손을 잡습니다.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은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하고 손을 잡아요. 살려주세요. 헬미를 외치. 헬미.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동맹 아이가 독일을 견제해야 되니까. 동맹 아니라 손을 잡는데, 문제는 이 독일이 좀 세지거든요. 엄청 세진 다음에 독일이 체코가 내 거 아니가 그러니까 당연히 체코는 영국과 프랑스한테 SOS를 칩니다. 형들 다시 쳐들어온대, 도와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한 것 같은데 세기의 배신을 때려요. 이게 진짜 별명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세기의 배신을 때려. 무슨 배신을 때리냐? 이 영국, 프랑스 동맹국들 체코슬로바키아를 버려요. 이게 미넨 늑약 그래요. 미넨 배신 그립니다. 미넨 협정인데 자기네들이 협정이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완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 자기를 버리고 대신에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얻습니다. 독일한테. 야, 이거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천하의 개 이거잖아요 지금.
장난치냐고 도와주겠다고 동맹하더니 버려갖고 우리로 치면은 뭐 완전히 뭐 뒤통수 맞은 거죠. 물산기약처럼 뒤통수 맞은 건데 그 다음에 이런 걸 갖고 옵니다. 봤냐 말이야. 내가 히틀러를 막았단 말이야. 이때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 아저씨인데요. 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버리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하고 영국에 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체코 입장에서 보면은 장난치냐고 지금. 그거 지금 막았다고. 이 세계의 배신이라고 불려. 그래서 내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든 거예요. 체코는 버렸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천하의 뭐 그랬는데 막긴 막았죠. 얼마나 막았냐면은 저 미넨 협정이 1938년에 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생기냐면요. 1939년에 발발했어요. 1년도 못 막았죠. 1년도 못 막았는데 그걸 배신 때려갖고 하여튼 1939년에 저거 약속이 무슨 약속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체코슬로바키아 후루룩 짭짭하고 꿀꺽하시고 결국에 9월에 2차 세계대전이 1년 막았죠. 1년 막으려고 저걸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세계의 배신으로 불리고 물론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5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을 했는데 문제는 소련이 진군하죠.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 유권이 수립이 되고 1968년에 나이든 형님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프라하의 봄, 프라하 민주화 운동, 체코 민주화 운동이 펼쳐지는데 안 됐죠. 탱크로 밀어버렸죠. 소련군이 밀었고 이런 거 지금도 프라하에 가면은 요 가운데 요런 십자가 막힌 길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대학생이 분신을 하는 거죠. 민주화하면서 분신을 한 자리가 아직도 있고 이런 거 체코 입장에서는 탱크를 맨몸으로 막는 젊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있었는데 결국엔 안 됐고 이걸로 소설도 나왔죠. 많이 읽으셨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소설이 나왔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실 테고 소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동유럽이 벨벳 혁명이라고 부르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야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유주의, 지금 민주주의예요. 이게 지금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정권이 성립이 되고 1993년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 나라가 요 나라하고 다른 나라였거든요. 근데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고 이혼합니다. 이 벨벳 이혼이라 근데 이렇게 나눠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이혼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체코 국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왼쪽이었어요. 요 파란색이 들어간 거는 요게 슬로바키아거든요. 슬로바키아가 들어갔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국기를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국기가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원래 간다 그랬는데 체코 국기를 왼쪽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안 만들고 아직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를 먹겠다는 거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아니고 뭐 정통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를 아직도 그대로 남겨둔 게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고요. 딱 위치를 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소련 그리고 낀 나라죠. 체코가 낀 나라고 사실상 역사를 독일과 어떻게 보면은 거의 얽히고 설켜서 나라 역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뭐 독일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중국이 와서 체코한테 뭐라고 하고 독일에 가면은 당연히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좋은 소리 들을 리가 없잖아. 사실상 뭐 연대하는 나라에 가까운데 여기다 협박하고 여기다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나라 역사에 그런 게 있었죠.